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믈리에 임소입니다. 오늘은 와인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와인잔 잘 모르고 와인잔에 민감하지 않아요. 프랑스 사람들도 와인잔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스타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와인잔은 막잔을 쓰더라고요. 민감하지 않은 이런 내가 막잔이라고 할 만큼 막잔인 잔을 원스타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교체할 의사가 없더라고요. 좀 더 나중에 돈 벌면 언젠가 하겠지. 이 잔 다 깨지면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면서 셰프가 계속 이렇게 잔을 구매하는 걸 미루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와인잔이 이렇게 좀 지문 자국도 있고 좀 더럽고 뭐 약간 이렇게 모양이 좀 못생겼다거나 뭐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좀 확실히 남들보다는 좀 덜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샴페인을 샴페인 잔에 마시는 거 하고 제 영상에서 욕을 좀 많이 먹었던 영상 중에 샴페인 플룻잔 알죠? 긴 잔 그거 쓰는 거 좀 많이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잔에 먼지 있는 건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잔이 좀 더럽고 막 이런 것보다 오히려 오랜만에 막 친구네 와인바나 아는 사람 와인샵에 가가지고 좀 좋은 와인 시켰을 때 그래도 좀 아는 사람 왔다고 큰 잔, 안 쓰던 큰 잔을 이렇게 꺼내와요. 근데 잔 안에 먼지가 소복한 거지. 그러니까 딱 따라주면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좀 애매한 그런 거 있죠. 와인잔 안에 보통 와인잔을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 안 써도 안에 먼지가 쌓여요. 그 먼지는 좀 그렇지 않아요? 먼지 그리고 뭐 섬유 유연제 냄새가 너무 세게 난다든지 그런 거 빼고는 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와인잔을 골라 봅시다. 집에 와인잔이 품종별로 종류대로 쫙 이렇게 다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뒤로 가게 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아마 와인잔 더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와인잔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영상은 집에 와인잔 막잔이 한두 개 있는데 좀 고급잔을 추가하고 싶다. 아니면 막잔인데 이게 막잔인지 모르고 그냥 막 쓰는 분들. 아니면 고급잔을 무턱대고 샀는데 감당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와인잔을 고를 때 기준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미학적인 부분. 예쁘면 다다. 예쁘면 다 괜찮아. 뭐 이런 분들. 예쁜 잔은 엄청 많죠. 기준에 따라서 내가 예쁜 잔, 너가 예쁜 잔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예쁜 잔 같은 경우 저도 와인잔 잘 몰랐을 때 이렇게 빈티지 가게 같은 거 프랑스 그 길에서 막 하는 그 빈티지 시장 있잖아요. 그거 막 지나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쓰던 되게 크리스탈 예쁜 그 세공이 돼 있는 잔부터 시작해서 주석잔, 옛날 그 그림에서나 볼 법한 뭐 세공이 막 멋들어지게 돼 있는 그런 주석잔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칵테일 잔처럼 생겨서 이렇게 넓게 퍼지는 잔 있죠. 이런 잔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도 나오는데 빌호아 보쉬, 빌보라고 부르죠. 한국에서는 빌호아 에 보쉬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알록달록한 색깔이 아름답게 있는 세공이 들어간 그런 와인잔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미학적으로 좀 아름다운 잔들이 있는데 이런 잔은 솔직히 와인을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냥 예뻐서 쓴다 이런 관점에서는 뭐 한두 개 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학적인 관점은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쁘면 그냥 산다. 이런 기준으로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셔도 됩니다. 두 번째, 기능적인 관점에서 와인잔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능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와인을 담는 컨테이너 역할, 뭐 머그잔에 와인을 담을 수도 있고 종이컵에 담아 먹을 수도 있고 맥주잔에 담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컨테이너 역할을 일단 기본적으로 와인잔은 해줘야 되고요. 저도 그냥 반주로 한 잔씩 할 때는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머그잔에 한 잔씩 하기도 합니다. 자, 와인 시음 도구로서의 와인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있는 민감 없는 민감 다 꺼내서 한번 오늘 풀어볼게요.
여러분, 같은 와인도 와인 잔에 따라서 맛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와인을 정확하게 마시기 위해서는 정확한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와인은 눈, 코, 입으로 테이스팅 한다고 하는데, 눈으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잔, 혹은 색이 들어간 잔, 혹은 뭐 막 이렇게 세공이 화려하게 들어간 잔, 이런 거보다는 이런 단순한 형태의 색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밋밋한 이런 형태의 와인잔이 좋아요. 그리고 코로 아로마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아로마를 잘 표현해주는 와인잔, 이게 와인잔의 이제 99%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로마가 뭐냐? 아로마는 휘발성 분자입니다. 와인 주스 속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공기와 접촉되면서 휘발이 되는 거죠. 휘발이 돼서 공기 중에 떠돌다가 우리 코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향이나 냄새로 인지하게 되는 그런 분자예요. 좀 전에 사진으로 봤던 위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잔들은 아로마들을 공기 중에 흩뿌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잔들은 사실 예쁘긴 예쁜데 이런 와인을 분석하는 도구로서는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잔들이 흔히 쓰이던 시절에 줄 쇼베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줄 쇼베. 자, 줄 쇼베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간단하게 이제 프로필을 한번 읊어보면 프랑스 보졸레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셨고요. 포도 농사도 짓고 와인도 만드는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커서는 화학 공부도 하셨고요. 화학자이자 포도 양조자이자 와인 테이스터, 시음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엄청난 와인의 한 획을 그으신 인물인데, 화학 공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와인의 화학 제품을 가능한 적게 쓰는 내추럴 와인 무브먼트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내추럴 와인의 아버지시죠. 이분이 와인을 막 만드시는데 이게 맛이 괜찮은지 향이 괜찮은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날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와인을 판별할 도구가 없구나. 잔이 정확하지 않구나. 분석할 도구가 없었구나, 그동안.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없는 걸 없다고 인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이분 정말 천재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생긴 와인잔에만 이렇게 시음을 하다가 오늘 깨달으신 거지. 이게 아니구나. 다른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개발하신 와인잔이 바로 이런 형태의 와인잔입니다. 이게 지금 봐서는 못생기고 뚱뚱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와인잔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형태의 와인잔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70년대였는데 프랑스 농림부에서 이거를 와인 공식 시음잔으로 지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와인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나오잔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이나오잔 하는데, 이나오가 뭐냐면은 프랑스 농림부를 앞글자만 따서 줄인 걸 이나오라고 하고요. 요게 이나오잔이에요. 자, 줄 쇼베 아저씨가 만든 이 이나오잔의 특징은 이렇게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달걀 형태, 밑에가 약간 더 넓고 위에가 좁죠. 이런 형태의 달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위로 갈수록 퍼지는 잔은 아로마를 그냥 공기 중에 흩뿌려서 날려버리는데, 이런 잔들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된 와인에서 아로마들이 이렇게 휘발돼서 나오면은 잔 안에 그래도 좀 쌓이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아저씨가 또 한 가지 생각하신 게, 와인이 이 잔 안에 어느 정도까지 담아야지 더 아로마가 잘 느껴지는지, 아니면 아름답게 아로마가 피어나는지도 고민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인잔에서 제일 넓은 부분 있죠. 여기까지 딱 담았을 때 이 와인잔 안에 담긴 와인의 총 볼륨과 공기 중에 노출되는 와인잔의 표면적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가장 섬세한 아로마가 피어나더라. 이것까지 계산하신 거예요. 이런 형태의 잔들도 이제 정석적으로면 요까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요까지. 조금 더 따라줬으면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맛이 없어. 요런 것도 한 요 정도까지 따르라고 이렇게 보통 다른 와인잔들도 다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게 무려 70년대 만들어진 와인 잔인데 요즘에도 시음장에서 이 잔을 많이 써요. 저도 와인 학교 다닐 때 이 잔을 학교에서 썼었고, 뭐 레드, 화이트 할 거 없이 디저트 와인까지 이 잔으로 많이 시음을 했었고요. 설거지하기도 편하고 깨도 뭐 그냥 그렇게 아쉽지 않고, 솔직히 잘 깨지지도 않고요. 이 잔 참 쓰기 좋습니다. 요거는 비녀홍 앙데팡덩이라고 행사장에서 받아온 잔이에요.
자, 요즘은 근데 이 잔이 좀 단점이 볼륨이 이렇게 작아서 요런 잔을 행사장에서 많이 씁니다. 이것도 내추럴 와인 행사장에서 받아온 잔이고요. 또 다른 내추럴 와인 행사장에서 요런 잔도 씁니다. 이거는 거의 보르도 잔처럼 이렇게 쭉 뻗게 생겼죠. 요런 잔도 많이 쓰고요. 여러분 레스토랑 가서 조금 좋은 와인 시키면은 잔부터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큰 잔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대우받는 것 같고, 그래서 왠지 큰 잔이 항상 좋아 보이는데 큰 잔이 항상 좋은 건지 아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와인잔은 와인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몸이 마르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이즈 옷을 입어야지 맵시가 살고, 또 몸이 크고 근육질인 사람은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큰 옷을 입어야지 맵시가 나잖아요. 와인도 그렇습니다. 좀 식전주로 마시기 좋은 단순함이 아름다운 그런 와인들은 이런 작은 잔에 마시는 게 오히려 더 맛있고요. 엄청 볼륨감이 크고 아로마가 복합적이고 이런 와인들은 그 아로마들이 숨 쉴 수 있게 볼륨이 좀 큰 잔에 서비스하는 게 더 그 아로마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이트 와인은 좀 레드 와인에 비해서 아로마들이 단순하다,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해서 화이트 와인 잔이 조금 더 작고 레드 와인 잔이 보통은 약간 더 크죠. 근데 화이트 와인도 어떤 것들은 레드 와인 바를 만큼 엄청 복합적인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봐가면서 드셔야 돼요. 지금 집에 있는 잔을 조금 꺼내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리잔이고 여기 이 잔 하나만 크리스탈 잔이에요. 유리는 강도가 약해서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얇게 만들면 깨지거든요. 지탱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만들려면은 이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입술에 닿는 부분도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소리도 이렇게 투박하게 난 편이고 잔 자체도 약간 무겁습니다. 크리스탈 잔은 보통 납이나 아연, 마그네슘을 20-30% 정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강도가 좋아서 상대적으로 유리보다는 잔 자체를 굉장히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는 이 강도가 높다는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잘 깨지는 부분도 있죠. 너무 얇아서. 크리스탈 잔은 도자기처럼 표면에 미세한 이 구멍이 있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거의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 잔 같은 경우는 구멍이 없어서 괜찮은데 이 구멍이 있는 잔들은 세제를 쓰면 안 되거든요. 세제가 안에 들어가요. 도자기 같은 거 있죠. 뚝배기 이런 거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돼 있어서 세제 쓰거나 식기세척기에 넣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로만 씻어야 된다고, 아니면 쌀뜨물 이런 친환경 세제로만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와인잔도 크리스탈 잔 중에서 일부는 이런 구멍이 있는 게 있어서 세제를 쓰면 안 되고 식세기를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옛날에 겪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딱 떠오른 게 있는데, 와인 샵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70살 넘은 그 샵 매니저 할머니가 계셨는데, 손님들 시음용 잔 있죠. 그거를 이제 세제로 막 씻는데 엄청 화내시는 거예요. 세제로 씻으면 어떡하냐고. 립스틱 자국하고 손님들 손 기름때 이걸 그러면 세제로 씻지 뭘로 씻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뚝배기 같은 것들처럼 와인 잔도 무조건 다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옛날 분들은. 그래서 절대 잔은 세제로 씻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안 그런 게 더 많아요. 유리잔은 구멍 없고요, 그냥 세제로 막 씻어도 되고, 그래서 유리잔 같은 경우는 식세기에 막 넣어도 돼요. 근데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보고 넣으셔야 돼요, 식세기. 이렇게 좀 괜찮은 크리스탈 잔 사면은 막 이런 것도 있고, 안에 뭐 품질 보증서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거기에 써져 있어요. 식기세척기 써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써져 있거든요. 그거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이 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 이 라벨에 써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뒤에 보면은 이 납이 있는지 없는지, 이 납이 없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요거를 잘 보고 사시면 되고, 납이 있는 것도 상관없는 게 사실 와인은 산성이기 때문에 이 산 부분이
납을 용해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썰이 있어요. 근데 뭐 와인잔에 와인을 막 2주, 3주, 한 달씩 냅둘 거 아닌 이상은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납이 있을 경우에도 식기세척기는 주의하셔야 돼요. 식기세척기의 고온이 납을 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비싼 잔, 싼 잔인 중에 뭐가 좋을까요? 비싼 잔이 당연히 좋습니다. 얘네들은 싼 잔들이고 얘네는 비싼 잔인데, 얘네는 거의 행사장에서 공짜로 받은 거고 얘는 그냥 예뻐서 싸고 예뻐서 산 거고, 얘는 얼마 정도 줬더라? 한 5,000원 정도 준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3유로 5,000원. 장점은 싸다, 막 쓰기 편하다. 단점은 무겁다, 못생겼다. 얘는 크리스탈 잔이죠. 장점 비싸다. 단점 취급하기 힘들다, 맨날 쓰기 부담스럽다, 보고만 있어도 예쁘다. 자, 비싼 잔이 좋습니다. 이것도 뭐 되게 하이엔드급 비싼 잔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그냥 범용으로 쓰기 괜찮은 그런 정도의 잔인데, 비싼 잔 쓰면 이 림 부분 있죠, 요 입술에 닿는 부분이 얇아서 와인잔의 온도가 그대로 느껴지고요. 요 목 부분도 엄청 얇아요. 얇아가지고 들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보고만 있어도 예뻐요. 아까 처음에 와인 고를 때 미학적인 관점을 말했는데, 비싼 잔이 확실히 이쁘기도 이뻐요. 비싼 잔이 좋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고 고급 와인을 자주 마시고 손설거지 해야 되는 잔이 엄청 많은데 난 손설거지를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손설거지 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셔. 이런 분들은 뭐 그냥 마음껏 이게 벽에 진열장 한가득 와인잔을 구비해 놓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와인잔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쓸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 직장인 분들 기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인을 마신다. 그리고 고급 와인은 두세 달에 한 번 기념일에 마신다. 요런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막잔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돼요. 요런 잔 정도. 요게 한 220 정도 되고 200에서 220, 요게 한 300ml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 잔을 이제 화이트 잔이나 가벼운 레드 잔 정도로 막잔으로 쓰시면 돼요. 설거지도 막 해도 되고 막 닦아도 돼요. 그 다이소나 마트 있죠, 이런 데 가서 사시면 돼요. 그냥 한 개, 두 개 정도 세트로 살 필요도 없어. 그냥 한두 개 사서 쓰고 또 필요하면 깨지면 또 사고 그러시면 됩니다. 요거 쓰다가 약간 아쉽다, 레드 좀 파워풀한 레드를 마실 때 약간 아쉽다 하면은 이제 이런 막잔 사시면 돼요. 이것도 뭐 다이소나 아니면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가서 사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10,000원 이하, 한 5,000원짜리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요거는 볼륨이 400에서 500ml 정도 되거든요. 조금 볼륨이 큰 거, 요런 거 사서 쓰시면 돼요. 요거는 한 중간 정도 한 400ml 정도 되는데, 요런 종류의 잔을 막잔을 사서 몇 번 깨기도 하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써 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와인잔을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와인잔을 닦는 것도 잘 닦고 보관도 잘 하고 이 잔이랑 뭐가 다른지 알 것 같아, 어떤 와인을 여기에다 마셔야 되는지 어떤 와인을 여기에다 마셔야 되는지 이제 약간 깨달은 것 같아. 그러면은 약간 고급 크리스탈 잔을 사시면 돼요. 돈이 많으시면 그냥 바로 일로 넘어가서 매일 하나씩 깨도 됩니다. 근데 돈이 조금 그래도 너무 막 쓰기에는 약간 아깝다 이런 분들은 이 정도 경제에 다다랐을 때 이런 거 쓰시면 좋아요. 이런 잔은 뭘 사시면 되냐면은 각 브랜드별로 유니버셜 잔이 있어요. 범용 잔이라고 하죠. 이런 잔 딱 살 때 화이트, 레드, 막 부르고뉴 잔, 보르도 잔 엄청 많은데 그 중에 가게에 들어가서 유니버셜 잔 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러면 화이트, 레드, 뭐 풍부한 레드, 뭐 가녀린 레드 다 여기다가 드시면 돼요. 이런 잔을 조금 많이 써보시고 또 한두 개 깨고 한두 개 사고 해보시고 난 뒤에 버건디 잔, 까베르네 소비뇽 잔 이런 걸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초보가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와인잔도 10번도 안 닦아본 초보가 바로 이런 잔 사잖아요. 아니면 버건디 잔 큰 거 10몇만 원짜리 사잖아요. 그러면은 와인잔 한 병 다 못 비우고 깰 거예요. 아마 진짜 50원 걸어요. 2병까지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와인잔 그 잔으로 와인 몇 모금 마셔보지도 못하고 깰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날아가는 거죠.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시고 고급 와인잔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다이소 이마트용 와인잔 말고 와인잔을 그래도 좀 중급, 초중급 이상으로 시작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브랜드를 좀 추천드려 볼게요. 클래식하고 약간 고급 브랜드로는 뭐 리델, 잘도 이런 게 있죠. 스테디셀러죠. 두 개 다. 잘도가 더 좋냐, 리델이 더 좋냐, 막 이렇게 싸우는데 저는 둘 다 좋습니다. 있으면 다 써요. 요거보다 조금 더 중저가로 가면은 독일에서는 주이첼, 오스트리아에서는 슈피겔라우 이런 브랜드가 있고요. 이건 한 2, 3만 원대 정도면 그냥 적당한 거 살 수 있겠더라고요. 셰프앤소믈리에가 한국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셰프앤소믈리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만도 가성비 진짜 좋아요. 레만 잘 안 깨지고 튼튼하고 좋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그라슬이라는 브랜드가 덕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잘도와 비교해서도 품질이 뒤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엄청 이름값이 올라가고 있죠. 저도 많은 잔을 깨먹고 귀찮아서 이런 막잔만 쓰다가 얼마 전에 다시 크리스탈 잔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이 손맛이 있거든요. 그리워가지고 다시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라슬에서 약간 유니버셜 개념으로 나온 잔이에요. 여기 깍대기 보시면은 뭐 샴페인, 샤르도네, 피노무니에, 피노누아, 그 다음에 샤르도네, 갸메, 뭐 샤르도네, 피노누아, 코트드본, 보졸레 뭐 이런 종류의 와인을 여기다가 먹으면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이것저것 다 마셔도 되는 유니버셜 잔으로 나온 거고요. 이 잔의 장점은 뭐 모든 그 고급 크리스탈 잔이 다 그렇지만 림이 굉장히 얇고요. 목 부분도 굉장히 얇아요. 손맛이 좋습니다. 잘도나 리델에 비해서 이 발 부분이 되게 넓어요. 이 발 부분이 넓어가지고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요. 무게도 같은 급의 잘도나 리델보다 더 가벼워요. 훨씬 가볍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설거지 기계에 막 넣어도 된다는 거. 고급잔인데도 불구하고 막 넣어도 돼서 굉장히 다루기가 쉽다, 좋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조금 더 싸요. 오늘은 여기까지 와인잔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봅시다. 안녕.